안녕하세요. 공중보건의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면서 또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만성질환의 역학적인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만성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만성질환의 특징이죠. 언제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서 병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게 이제 만성질환이죠. 이 특징들을 이제 보기를 보면서 볼게요. 1번,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나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맞아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악화가 되는데 그 사이에 내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으면 이제 속도나 이런 것들은 좀 변화를 줄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특징이 있습니다. 2번, 원인 대체로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만성질환 하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근골격계 질환도 있을 수 있고 암 이런 것들이 또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3번. 완치가 어렵고요. 단계적으로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4번이 아니네요.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병을 한다. 이건 이제 만성질환의 특징이기보다는 급성질환, 감염병 이런 것들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 여기와 관련이 없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이론서에서 정리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만성질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246페이지에서 쭉 정리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수월하게 풀 수가 있겠죠. 비교해야 되는 건요, 만성질환과 그 다음에 급성질환,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보기에 제시된 것들이 대표적인 만성질환의 이런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만성질환이 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인구 자체가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으면서 이런 만성질환의 확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질병의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전염병 같은 발생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치명률의 측면에서 떨어져요. 그런데 비교적 상대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구의 고령화도 있지만 식생활의 변화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구식 식생활로 바뀌게 되면서 비만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의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의료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런 만성질환 여부들을 또 잘 걸러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요. 또 환경적으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죠. 공업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어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은 편리해지고 발달했지만 그의 반면에 이런 것들이 환경을 또 공경하게 되면서 환경 오염의 증가가 만성질환의 증가를 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가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접근성 이런 것들이 또 제고가 되어지면서 증가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고 생활 수준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향상이 됐죠. 예전 한 40년, 3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이런 생활 수준에 의해서도 만성질환의 발생률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번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성질환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2번. 모집단의 모든 대상이 동일한 확률로 추출될 기회를 갖게 하도록 무엇을 이용한대요? 난수표가 나왔는데 또는 무작위표. 이 표를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이런 방식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우리 확률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이죠. 표본 추출 방법의 하나입니다. 모집단의 모든 대상이 동일한 확률로 추출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뭔가 연구를 할 때 모든 집단을 가지고 연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비용적으로도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 대상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이 모집단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거, 잘 적용이 될수록 훌륭한 이제 연구가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확률들을 잘 추출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뭔가 편견을 가지고 추출해내면 그릇된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하는 표본 추출 방법이 쫙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1번이에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은요, 확률 표본 추출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